자, 합시다. 그래서 무게중심, 저번 시간에 이제 내분점까지는 다 했고, 오늘 무게중심하고, 그 뒤에 이제 연습 문제에 실력업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실력업 문제 같이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직선, 간단하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거 복습이랑, 거기에서 추가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몇 가지 더 추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무게중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웁니다. 맞지? 그래서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는 거였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 라고 했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었니? 우리 중선이 나오면 무슨 정리? 중선 정리 있었어요. 중선 정리. 알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나올 때는 따로 말이 없어도 중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선 정리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 중선은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2대1로 내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이렇게 있으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2대1이다 이런 거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워요. 맞지? 그렇지? 이런 거 다 배우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이제는 그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좌표를 구하는 거. 그래서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내분점 배웠잖아. 그래서 2대1 내분점 찾으시면은 무게중심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결론만 알아두면 되는 거니까 그 무게중심의 결론은 뭐냐? 말 그대로 중심이잖아. 맞지? 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세 점의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세 점이니까 뭐로 나눠? 3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충 찍어볼게. 여기 어딘가에 뭐 1,1이라는 점이 있고 또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뭐 3,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고 또 여기 어딘가에 뭐 5,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어. 내가 요 세 점을 연결시켜서 무게중심을 찾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그냥 세 점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점을 다 더해볼까? 5,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3이죠? 그치? 그럼 3으로 나누면 몇이야? 1, 또 y좌표 다 더하시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 1이니까 마이너스 5네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5겠네. 얘가 무게중심 좌표 G가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무게중심은 이제 영어로 이제 G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G라고 보통 써요, 많이. 알겠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알아야 되는데, 뭐 뒤에 당연히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무게중심의 성질에서 일단 첫 번째 표시했던 게 중선의 교점이다 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2대1로 내분한다 라는 거까지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좌표 구하는 방식까지 구했고, 그거랑은 별개로 몇 가지를 더 알아둬야 되는데, 그 무게중심의 성질에서 봐봐, 우리가 무게중심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중선들을 다 연결시켰어. 그 무게중심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삼각형이 뭐가 돼? 6조각으로 잘린다는 거야. 맞죠? 중선 3개를 그렸으니까 이렇게 6조각으로 잘리잖아? 그치? 그런데 그 6조각의 넓이들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알겠죠? 얘를 중학교 때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 일단은 첫 번째로 보다 6조각으로 잘리게 되는데 그 6조각의 넓이가 전부 다 동일하다. 아니면 봐봐. 여기서 내가 무게중심을 그럼 여기 어딘가에다가 찍었어. 그래서 내가 무게중심과 각각의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야. 그럼 원래대로라면 얘네들이 몇 조각으로 쪼개져야 되는데 6조각으로 쪼개져야 되는데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하면 몇 조각으로 쪼개져? 3조각으로 쪼개지죠. 요 3조각의 넓이도 전부 다 동일합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지금 그림처럼 6개로 쪼개질 때가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3개로 쪼개질 때도 있어요.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알겠죠? 근데 몇 조각으로 쪼개든 그 넓이는 동일하다라는 거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이제 요 G라는 점의 좌표 알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면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을 C라고 할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저 점들 사이의 길이를 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해볼 거예요. AG의 제곱 더하기 BG의 제곱 더하기 CG의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봤다. 그런데 우리 삼각형 안에 점이 무게중심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맞죠? 삼각형 안에
뭐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삼각형 안에 존재하는 점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하나가 무게중심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한 점을 P라고 한번 해볼게. P는 어디 있는지 몰라. G는 무게중심을 얘기하는 거지만 P는 무슨 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P를 기준으로도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을 한번 구해봤다. 그러면 P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의 값은 전부 다 어떻겠니? 전부 다 달라지겠죠? 그치? 그럼 계속 달라질 거니까 얘의 무슨 값을 구해봤다. 얘의 최소값을 구해봤다. 그랬더니 P가 무게중심일 때가 최소가 되더라 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AP의 뒤에서 나옵니다.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으면 아, P는 뭐겠구나? 무게중심이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성질. 우리 이제 내분 배웠잖아. 내분 배웠잖아. 그래서 세 변을 M 대 N으로 내분 한번 해볼게. 세 변을 M 대 N으로 내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길이비로 내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 또 B, C를 M 대 N으로 내분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어. 마찬가지로 C, A를 M 대 N으로 내분해서 여기다가 점을 찍은 거야. 즉 각각의 변을 내분해서 점을 찍었기 때문에 점이 몇 개 생겨? 3개 생기죠. 그럼 그 3개를 내가 연결시켰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쟤네들을 A', B', C'이라고 한번 새겨볼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삼각형 A', B', C'에 대한 무게중심인 G'과 삼각형 ABC에 대한 무게중심인 G는 같은 좌표가 나옵니다. 같은 좌표가 나와요. 그래서 무게중심에서 총 이렇게 6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보다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중선 정리와 많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각각의 꼭지점까지의 길이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무게중심은. 그 다음 세 번째, 무게중심의 좌표는 세 점의 평균값이다. 라는 거. 그 다음 네 번째보다 무게중심을 그리는 순간 6조각 또는 3조각으로 쪼개지는데 걔네들의 삼각형의 넓이는 전부 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그 P가 무게중심일 때다. 그래서 AG제곱, BG제곱, CG제곱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변의 길이를 M 대 N으로 내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뭐한다? 일치한다. 무게중심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6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무게중심에서 따로 뭐 개념적으로 할 만한 문제는 없어요. 이 6개 중에 전부 다 걸러질 거니까 그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넘어가셔서 13번 볼게요. 지우개가 없다. 얘들아, 지우개만 갖고 올 테니까 13번 한번 풀어볼래? 13번 여기 다 설명했던 거거든?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거니까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우개만 빨리 갖고 올게요. 지우개가 숙제래? 숙제 아니었는데 왜 풀었어? 까지 숙제니까 섭하는 다시 풀어. 넌 또 왜 풀었어? 너도 여기까지 숙제인 줄 알았어? 수업이,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다시 풀어. 풀어봤어? 응. 못 푼 거 다시 한번 풀어봐.
어렵지 않게 풀리죠? 그치? 그냥 C의 좌표를 X, Y라고 두고 무게중심의 좌표는 평균값 구하는 거니까 평균 구하는 거니까 다 더해서 3 나눴을 때 5,5가 된다 해서 이제 푸시면 되죠? 그치?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문제들도 똑같이 보시면 되고 43번 한번 보자. 43번 43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 B, B, C, CA 그러니까 A, B, C를 준 게 아니라 뭘 주고 있냐면 A, B, B, C, CA의 중점의 좌표 3개를 주고 있잖아. 얘들아 중점이라는 건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야? 1대 1로 내분한 거지. 맞죠? 근데 방금 뭐라고 설명했다고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한 세 점에 대한 무게중심과 원래 무게중심은 같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세 변을 전부 다 같은 길이 비인 1대 1로 내분한 점들이야. 그러면 원래 무게중심의 좌표는 요 세 점에 대한 무게중심과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하면 돼? 얘네 세 개를 가지고 무게중심 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더해보시면 0,3이 나옵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면 0,1이 무게중심이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뭘 갖다 쓸지는 몰라. 문제의 정보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4번에 방금 얘기했던 거죠. 삼각형 안에 P라는 점이 있는데 그 P라는 점에 대해서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리고 그때의 좌표를 구해봐라. 그건 뭐일 것이다? P는 G일 것이다.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굳이 지금 상황에선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뭐 내신 대비나 아니면 우리가 서술형 대비해서 이제 뭐 증명이 나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밑에 적혀있는 이 식을 다 풀 필요는 없어요. 굳이 다 풀 필요는 없고 우리 뭐라고 기억해라? 얘의 최소값은 무게중심일 때다.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셔서 그냥 대입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굳이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굳이 이거 하지 마시고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일단은 무게중심 찾으시고요. 무게중심 찾아볼까? 다 더하면 14에 마이너스니까 12, 다 더하시면 10에 9네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4,3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AP제곱, BP제곱, CP제곱 계산하면 되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보세요. 지금 밑에처럼 이렇게 그냥 괜히 복잡한 식을 푸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내신 대비할 때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습 문제 있는 것들 우리 이번 숙제 아니었던 것들 그렇죠? 내가 표시해줬던 거 그거 이번 숙제로 해오시면 되는 거고요. 쭉 넘어가서 실력업 문제 봅시다. 실력업 57번부터 쭉 같이 보면서 뒤에 직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보시면 57번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두 점 PQ가 있다. 그랬을 때 A, B, C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위치가 왼쪽인 점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야? 요 A, B, C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맞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얘 봐봐. A라는 점 봐봐. A라는 점은 루트 2와 루트 3을 더한 다음 반으로 나눈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점을 말하는 거야? A, B의 중점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다시 PQ의 중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Q의 중점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죠? 지금 루트니까 정확한 값이 몇인지 몰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2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거를 3으로 나눈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봐봐. 우리 저번 시간에 내분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만약에 내가 P와 Q를 1대2로 내분할 거야. 그럼 어떻게 써?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써놓고 PQ를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반대로 여기에다가는 P를 쓰고 여기에다가는 Q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P를 쓴다는 건 여기다가 루트 2를 쓰고 여기다가 루트 3을 쓴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 그게 여기 있지. 맞죠? 그러니까 B라는 점은 결국 뭐인 거야? P와 Q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인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느냐? 3이라는 애가 얘네들의 개수의 합과 같죠? 얘도 봐봐. 분모가 4인데 그 분모 4가 뭐와 같아?
얘네들의 개수의 합과 같지. 얘네들이라는 건 뭐야? P와 Q의 좌표잖아. 맞죠? 그러니까 분모와 개수의 합은 같을 수밖에 없어. 내분점 공식에서. 맞잖아. 내분점 공식이 뭐였다고?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 적어놓고 여기와 여기에다가 좌표 뭐 a, b, 뭐 p, q 뭐든 간에 곱하는 거였죠. 좌표를. 그러니까 결국에 a의 개수와 b의 개수의 합은 분모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내분점에서는. 그런데 이 점들이 무작정 있는 게 아니라 루트 2와 루트 3, 루트 2와 루트 3은 PQ의 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PQ의 좌표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개수들은 뭘 의미하게 된다? 길이 B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B. 그러니까 B라는 점은 뭐겠구나? PQ를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야 1대2가 될 거니까 뒤에가 더 길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얘는 몇 대 몇이야? 루트 2에 몇이 곱해졌고 1이 곱해졌고 루트 3에 3이 곱해진 거야. 여기에 1이 곱해졌고 여기에 3이 곱해졌어. 맞나요? 그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거야? 3대 1로 내분한 거. 반대로 생각하는 거였어. 여기다가 1이 곱해졌고 여기다가 3이 곱해졌으면 몇 대 몇? 반대로 갔을 거니까 3대 1. 그러니까 어떻게 돼? 3대 1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C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왼쪽 순서대로 읽어보면 B, A, C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봅시다. 58번에 두 점 AB에 대하여 AB 위에 점 C가 있고 AB는 3BC를 만족시킨다.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죠. 이런 길이에 대한 비율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자?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써보면 얘를 1이라고 했을 때 얘의 길이는 3이 되는 거니까 AB의 길이가 BC보다 더 긴 거죠. 그치?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랬어. 항상 직선을 그려놓고 A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B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런데 AB의 길이가 3이면 BC의 길이는 1이래. 그럼 C를 어디 찍을 수 있어? AB가 요만큼이면 C를 여기다가 찍으면 3대 1 괜찮겠네. 근데 또 어디다가 찍을 수 있어? 요 사이에다가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3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C는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그냥 C1이라고 하고 얘를 C2라고 할 거고 그랬을 때 그 두 개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말인 거죠. 그치? 그럼 C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3대 1이라고요. 그럼 얘는 몇일까? 2겠죠. 맞니? 그러면 C1이라는 애는 몇 대 몇이구나? 2대 1이구나.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C1이겠구나. 그래서 C1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2대 1이니까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 적어놓고 반대로 곱하는 거니까 A가 뒤로 그 다음에 B가 앞으로 이렇게 와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다. 얘가 지금 3대 1이야. 맞죠? 그러면 몇 대 몇이야? 2대 1인 거죠? 아니구나. 그냥 요게 아니라 얘가 지금 3대 1인 거죠? 그냥 바로. 그치? 얘가 바로 그냥 3대 1인 거니까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 얘를 x, y라고 두고 3대 1 내분을 했을 때 b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얘가 2,3이고 얘가 0,4예요. 그 다음 얘가 지금 3대 1이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만큼 갔네? 마이너스 2만큼 갔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만큼 가겠네? 마이너스 여기서 가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가겠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겠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몇만큼 갔네? 1만큼 갔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만큼 가겠네? 3분의 1만큼 가겠네. 그러니까 얘는 몇이겠네? 3분의 13이겠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맞지? 원래는 내분점 공식을 써야 되지만 귀찮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는 그냥 뭐 내분점 공식 쓰시면 되고요. 사이에 있으니까. 알겠죠? 됐나요? 이런 C가 왼쪽 바깥에 있는데 여기? 그러면
AB와 BC에서 BC가 더 길어지잖아. 근데 BC가 더 짧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려서 찍어보라는 거야. C가 몇 개 나올지는 몰라. 문제에 따라 다 달라. 몇 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그려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려서 확인해봐야 길이비가 눈에 보여. 알겠지? 첫 번째 건 2대1이지만 두 번째 건 3대1이잖아.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달라요. 조건에 따라서. 알겠죠?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꼭 그려서 보세요. 대충 머리로 하지 마. 제발 좀. 또 2학기 중간고사에서 대충 머리로 해놓고 실수했다고 또 갖고 오지 마. 제발 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틀린 건 실수가 아니야. 그런 걸 내가 한두 번 봤겠어? 그런 애들을? 그럴 게 뻔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리기 귀찮아도 그리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59번 보시면 삼각형 세 꼭지점이 있고요. 그랬을 때 외곽의 이등분선과 만나는 점이래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그릴 필요 없어요. 0,0이 어딘가에 있고 그 다음에 0,6이니까 뭐 이쯤 찍을게요. 0,6이 어딘가에 있고 그 다음에 뭐 4,3일까 이쯤 찍을까요? 4,3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겠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그렸다.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는 거야? 삼각형에서 얘가 지금 A인데 얘가 A라는 점인데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A 여기 좀 더 확장시키면 외곽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맞지?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외곽이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등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O고 얘가 B니까 얘를 쭉 연결을 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다. 그랬을 때 이 D의 좌표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리니까 뭔가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더 자세히 그려야 되나? 조금만 더 자세히 그려봅시다. 어쩔 수 없네요. XY 쭉 찍어놓고 보시면 자, 6, 여기 A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원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3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OB의 연장선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겠네. 얘. 얘를 말하는 당연히 왼쪽으로 쭉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외곽이 얘잖아. 그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외곽을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겠네요.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를 봐야겠는데 어떻게 풀까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갈 거고 얘도 이렇게 쭉 갈 거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만날 거고 요 점의 좌표를 D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일단은 외곽의 이등분선이니까 요 각도와 요 각도는 같을 거예요. 얘가 지금 4,30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가 0,6이고 얘가 원점이고 요 점의 좌표 어떻게 구하면 좋겠니?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 D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좀 잘못 그린 거 없죠? 3이고 0,6 맞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네 중학교 때 가계 이등분선 구하는 거 배우니? 안 배워? 배웠던 것 같기도 해? 안 배워? 몰라? 가계 이등분선을 배우면 가계 이등분선 활용해서 풀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계 이등분선을 안 배우면은 얘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가계 이등분선을 안 배우면은 얘를 못 푸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봐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아직 가계 이등분선 안 배웠으니까 가계 이등분선을 구하는 거를 배우면 직선에서 나와요. 뒤에서 나오는데 그걸 배우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걸 모르는 상태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만을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봐봐. 요 각도와 요 각도가 같잖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5가 나와요.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면 맞죠? 그래서 여기 5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볼 거냐면 내가 얘랑 똑같은 길이만큼을 여기다가 찍어 볼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여기서 5만큼 올라간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다가 찍으면 여기 좌표가 11이 되겠지. 그치? 내가 이 좌표를 그냥 B'이라고 정의를 내려볼게. 내가 이렇게 찍었어. 그래서 내가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그럼 5로 같은 거잖아. 맞죠? 그래 놓고 내가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은 뭐가 되겠네? 합동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은 내가 만약에 B와 B'을 이렇게 연결시킨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가계 이등분선은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의 길이 비를 갖는다 그랬지? 그치? 근데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잖아. 그럼 얘 대 얘도 몇 대 몇이겠네? 1대 1이겠죠. 그치? 그러면 이 점은 B와 B'에 대한 무슨 점이네? 중점이겠네. 맞나요? 맞죠? 그러면 4,3과 11,0에 다시 0,11이죠. 0,11에 중점을 구해보시면 더한 다음 반 나누는 거니까 2, 그 다음 더한 다음 반 나누면 7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잘 봐. 결국 D라는 점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OB의 연장선과
이 두 점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지. 만나는 점이라는 건 교점이라는 거죠? 그치? 근데 우리 요거 1차 함수 구할 수 있잖아. 얘는 어떻게 구해? y는 0,0을 지나니까 y절편은 0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는 몇 분의 몇? 4분의 3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나요? 기울기는 뭐였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4분의 3인 거야. 그다음 두 번째, 요 직선은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니? y절편은 6이죠? 그럼 우리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잖아. 기울기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얘가 0,6이니까 x 증가량 몇? 2고 y 증가량 1이잖아. 그럼 기울기 몇이겠네? 2분의 1이겠네. 그런데 y절편이 6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쓰겠죠? 그 지금 D라는 점은 뭐라고? 얘와 얘 무슨 점? 교점. 우리 2차 함수에서 배웠지? 교점 어떻게 구한다고? 둘을 같다라고 둔다고요. 그러면 2분의 1을 반대로 넘기시면 4분의 1x는 6이 나오고 x는 24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 y는 여기다 24 집어넣으시면 12 플러스 6이니까 18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니까 빼면 6이 답이겠네요. 됐죠? 가계이등분선을 구해서 풀면 좀 더 쉬울 텐데 일단 아직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배운 거고 중학교 때 안 배운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계이등분선의 성질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다 해서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b에 대한 길이가 같은 합동이 되도록 하는 b'을 y축에다가 찍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럼 넘어가서 60번. 60번은 쉽죠? 뭐였어 아까? AP제곱 더하기 BP제곱 CP제곱의 최소값은 P가 G일 때다. 그러면 그 G를 한번 구해보시면 다 더하면 1, 4, 1이니까 더하면 6이니까 2, 0, 0, A니까 3분의 A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이 30이다 하면 A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당연히 제곱이니까 A에 대한 2차식이고 양수 A니까 둘 중 하나겠지. 그 다음 계산입니다. 그 다음. 알겠죠? 그 다음 계산이 훨씬 쉬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문제도 얘 빼고는 다들 뭐 크게 어렵진 않았네요.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 쭉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뭐라 나와 있어. 뭐라 나와 있고 막 이제 얘네들을 공식처럼 막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절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배웠고 방금 직선 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y절편 찾고 뭐 이렇게 해서 구해. 그런데 앞으로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버릇들은 다 버리시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리 2차 함수에서도 내가 얘기했었는데 2차 함수의 꼭지점 찾을 때 중학교 때는 어떻게 찾아? 완전 제곱식으로 찾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축의 방정식을 활용해라 라고 했다고. 왜? 문제를 풀다 보면 꼭지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축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야. 1학년, 다시 중학교 때는 축을 물어보는 경우보다 꼭지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게 맞아,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아니라고. 왜? 그건 이미 중학교 때 끝내고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뭔 소린지 이해가? 1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1차 함수를 너네가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이렇게 배웠을 거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 얘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불러. 그래서 a는 뭐라고 부르느냐? a는 기울기야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b는 y절편이야 라고 배웠을 거야.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면 어떻게 푸냐면 봐봐. 만약에 기울기가 2고 뭐 예를 들어서 3,5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런 1차 함수를 구하래. 그럼 너네 여태까지 항상 어떻게 푸냐면 기울기가 2니까 y는 2x고 y 절편이 뭔진 모르니까 플러스 b야. 그 다음 어떻게 해? 이 함수가 3,5를 지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 3,5를 집어넣어. 그러면 5는 6 플러스 b야.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y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야. 라고 해서 푼다고. 중학생들 풀어봐 라고 하면 다 이렇게 풀어. 너네도 아마 여태까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봐봐.
우린 이제 직선 또는 1차 함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미지수야, 미지수.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기울기와 y절편 구한다가 아니야. a와 b, 미지수 몇 개 구하면 돼? 2개 구하면 돼. 우리 미지수 2개를 구하기 위해선 정보가 몇 개 있으면 돼? 2개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정보가 우리가 중학교 때는 기울기와 y절편이 나오거나 기울기와 지금처럼 한 점을 줘.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점을 2개 줄 때도 있어. 맞지? 그러면 너네는 항상 얘 다 따로 풀어. 다 따로 풀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막 외운다고 중학교 때는. 왜 해봤자 몇 문제 없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문제가.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1차 함수는 또는 직선은 미지수 몇 개만 알면 돼. 2개만 알면 돼. 그럼 그 2개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일단 첫 번째로 당연한 거지만 기울기 A는 따로 구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냥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에서 구하죠. 쉽게 말하면 X끼리 빼고 Y끼리 빼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라는 점이 있고 3,5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점을 다 지나는 직선이 있대. 두 점을 준 거야. 그럼 그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몇만큼 증가했고 X가? 2만큼 증가했고 몇만큼 증가했네? 3만큼 증가했네? 아 그럼 기울기는 몇이겠네? 2분의 3이겠네? 이렇게 하지. 그 다음 두 번째 너네 어떻게 넘어갔냐고 항상. 아 기울기 2분의 3이니까 Y는 2분의 3x 플러스 b야. 그래놓고 뭐해? 요 식에다가 얘를 집어넣거나 둘 중 하나를 집어넣어. 그래서 푼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잘 봐. 잘 봐. 우리 평행이동 배운다, 중학교 때. 봐봐. y는 2분의 3x라는 애가 있어. 얘는 어떤 점을 지나? y는 2분의 3x라고 내가 이렇게 썼어. 우리 기울기 2분의 3인 거 알잖아. 맞지? y는 2분의 3x라는 점은 어떤 점을 지나? 원점을 지나.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만들어진다고. 그런데 두 점 중 하나 아무거나 골라. 숫자가 작은 걸 고르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아무거나 내가 1,2를 먹게. 1,1을 기준으로 볼 거야. 다시 이 직선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점이야? 다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야? 0,0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우리는 어떤 직선을 찾고 싶어? 기울기는 2분의 3인 건 맞는데 어떤 점을 지나는 걸 찾고 싶어? 1,1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어. 이 중에. 그럼 내가 이 직선을 어떻게 움직이면 돼? X축으로 1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2만큼 움직여. 그럼 원점이 어디로 이동해? 1,2로 이동하죠. 그럼 직선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우리가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건 찾았어.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원래는 플러스 b 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면 2분의 3x는 0,0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1,2를 지나는 직선이었으면 좋겠어. 기울기는 똑같은데. 그럼 내가 이 함수를 또는 이 직선을 어떻게 움직이면 된다고?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2만큼 위로 이동시키면 0,0이 1,2로 바뀔 거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 노란색 직선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기억을 떠올려봐. X축으로 1만큼 움직여. 그럼 X가 뭐로 바뀌어? X-1로 바뀌죠. Y축으로 2만큼 움직여. 그럼 Y가 뭐로 바뀌어? Y-2로 바뀌죠. 그치? 그럼 Y-2는 이렇게 되니까 -1을 반대로 넘기면 어떻게 돼? 여기가 플러스 2로 바뀌지. 앞으로 직선은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얘를 매번 이렇게 떠올리긴 쉽지 않잖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결론은 뭐냐? y는 기울기 a에 x-x 좌표 플러스 y 좌표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x1, y1은 좌표 얘기하는 거야. 얘를 집어넣든 똑같습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2분의 3x 플러스 b라고 써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바로 쓰는 거야, 한 번에. 무슨 소린지 이해가?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책에 적혀있는 설명들이에요. 괜찮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애들은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우리 여러 번 다 봤던 애들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쭉 넘어가셔서 보충학습이라고 적혀있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일단은 저 공식이 나오는 원리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항등식의 개념이야. 항등식의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뭐냐면 봐봐. ax 플러스 by가 0이래. 근데 얘가 항상 성립한대. xy가 뭐든 간에 얘가 항상 성립한대. 그러려면 a, b가 뭐면 돼? 둘 다 0이면 되죠. 이게 항등식이었잖아. 맞지? 어떤 식이 있는데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그러려면 개수가 전부 다 0이면 돼. 기억나죠? 이게 항등식이었어. 근데 잘 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얘가 왜 직선이야? 그냥 얘를 반대로 넘긴 거야. 한쪽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쓰면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특별할 건 없어. 그냥 한쪽으로 모은 거야.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도 원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잖아. 근데 y를 반대로 넘겨서 는 0이라고 바꿔 써도 상관없는 거야. 뭐든 간에.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직선이 있어.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부터 뭘 찾고 싶냐면 봐봐. 요런 두 개의 직선이 지나가다 보면 그 두 개의 직선에 대한 무슨 점이 생기겠네? 교점이 생기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찾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교점을 찾고 싶다가 아니야. 뭘 찾고 싶냐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고 싶어. 근데 얘들아, 이 노란색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노란색 하나니? 무수히 많죠. 맞지? 그럼 얘네들은 지나는 점은 똑같아. 그치만 다 뭐가 달라? 기울기가 다르지. 그러니까 뭘 찾고 싶은 거야? 기울기가 뭐든 상관없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뭐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 이 두 직선이 어딘가에서 만날 거야. 근데 그 만나는 점이 아직 뭔진 모르겠지만 기울기가 뭐든 상관없이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에 나온 거야. 또는 그 직선들 중에서 기울기가 2 이내를 찾아라 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문제가 직선이 또는 1차 함수가 일반형의 형태로 나와 있고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공식은 뭐냐? 앞에 건 그냥 그대로 쓰고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대로 쓰고 뒤에 거에다가 k를 곱해서 더하면 0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 무슨 원리가 뭐냐? 잘 봐. 얘가 우리는 교점이라는 건 얘도 0이고 얘도 0인 점이잖아. 맞죠? 근데 얘도 0이고 얘도 0인 점이 우린 아직은 몰라. 그럼 내가 그 점을 알파 콤마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알파 콤마 베타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몇 나오는 거야? 0 나오는 거야. 교점이니까. 마찬가지로 알파 콤마 베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 나오는 거야? 0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알파, 베타를 내가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올까? 0이 나오겠죠. 왜? 집어넣는 순간 얘도 0이고 얘도 0이기 때문에 K 값이 뭐든 간에 항상 0이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이 식은 뭐야? K 값이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날 수밖에 없네? 알파, 베타를 지날 수밖에 없네. 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괜찮아? 그래서 요거의 원리는 항등식의 원리인 거고요. 근데 일단은 요 식은 공식처럼 그냥 알아두세요. 사실 직선에선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가서 원의 방정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원의 방정식에서 많이 쓰이는 공식이니까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제 직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인 거고 얘들아 그러면 그럼 넘어가셔서 필수 1번, 2번은 우리가 뭐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가지고 그냥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한번 활용해봐, 요거. 알겠지? 요거 활용해봐. 식 써서 대입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배운 거 한번 활용해서 필수 1번,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풀어보셨죠? 그렇죠. 어렵지 않지? 일단은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중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중점 찾은 다음에 기울기 줬으니까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 중점이랑 기울기를.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5,1을 지난대요. 맞죠? 그러면 3대2로 내분하는 점 뭐 나오니? 3대2로 내분하는 점 뭐 나와? 4,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6이랑 얘를 지나는 거니까 일단 뭐 하면 돼? x 증가량 1 분의 y 증가량 8. 그러니까 기울기 8이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y는 기울기 8에 얘를 기준으로 보든 얘를 기준으로 보든 똑같다 그랬어. 맞죠? 그래서 x 얘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해서 전개하시면 답이에요.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보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나는 공식을 늘리는 걸 별로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냥 뭐 원래는 이런 게 있어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쓰면 얘가 뭐냐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란 뜻이야.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사실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다 해서 구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푸실 필요 없고요. 결국에 x절편이라는 건 6,0이라는 소리잖아. 그리고 y절편이라는 건 0,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두 점을 준 거야 그냥. 그럼 기울기 보자. x 증가량 마이너스 6이고요. y 증가량 마이너스 2예요. 맞죠? 그러니까 몇 분의 몇? 3분의 1x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근데 y절편을 줬잖아. y절편 줬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맞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문제는 사실 개념 문제라서 상관이 없긴 하지만 어차피 문제를 풀다 보면 요 식을 써놓고 이 식 그대로 어차피 못 풀어. 얘를 결국 어떻게 바꿔야 돼? 결국 얘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귀찮은 과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공식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결국 XY 좌표를 XY 절편을 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Y 절편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근데 얘가 뭘 지난대? 저 두 점을 지난대. 그 두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보면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래요. 그러면 얘들아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었던 건데 어떤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찍혀 있다라는 건 내가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것과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한 게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죠. 왜?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직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라고?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거라고요. 중간에 꺾이지 않는다고. 그게 직선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얘도 4번도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말은 뭐다? 기울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내가 A, B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A, B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시면 요렇게니까 마이너스 2분의 다시 그냥 2분의로 할까요? 3에서 1을 뺄게요. 3에서 1을 빼면 2분의 2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2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1에서 A를 뺀 거니까 1 마이너스 A 분의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고 이게 어떻다? 같다 해서 A 값 구해주시면 답이에요. 쉽죠? 별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69번 잠깐 보면 69번에 우리 이런 거 사실 2차 방정식에서 여러 번 보던 표현인데 x절편이 y절편의 2배래. 그럼 우리 이거 2차 방정식에서도 미지수 설정할 때 뭐 y절편을 그냥 뭐 알파라고 두면 x절편은 뭐가 되겠구나? 2알파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2알파, 0인 거고 얘는 0, 알파인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럼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2알파 분의 0에서 알파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구나. 알 수 있겠지. 괜찮니? 아,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서 y절편이 알파구나. 근데 여기 뭘 지난다? 6, 마이너스 4를 지난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뭐 사실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그냥 직선에서 단순히 개념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애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문제부터는 뭔가 새롭게 좀 배워야 될 게 있기는 한데 뭐 뒤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쉬운 개념들이니까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서 봅시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뒤에가 조금 어렵지 여기까지는 쉬워요. 보시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는 도형이 사실 지금 문제는 삼각형이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삼각형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좀 정의를 내려줄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삼각형이 나올 때가 있고요. 삼각형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평행사변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다 포함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게 아닌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이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총 3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럼 그랬을 때에 따라서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 달라져요. 뭔 소리냐면 삼각형 안에서도 일단 2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삼각형 안에서 꼭지점을 지날 때가 있고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 때가 있어. 사실 지금 문제가 이제 꼭지점을 지나는 건데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그랬을 때 점 A를 지나는 거잖아. 점 A가 뭐야? 삼각형의 꼭지점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삼각형 ABC에서 점 A,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보고 있는데 그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꼭지점을 지나는 상황과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상황이 있다. 그럼 꼭지점을 지나는 상황은 어떻게 구하느냐? 꼭지점을 지나는 상황은 그 직선이 무조건 중선이어야 돼요. 무조건 중선이어야 돼. 뭔 소리야?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런데 A라는 점을 지나면서 내가 얘를 2등분하고 싶어. 중선이라는 건 뭐라고? A라는 점과 중점을 연결한 걸 우리는 중선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어? 왜 그래야 되는 거야? 꼭지점을 기준으로 쪼개는 순간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는 어때?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은데 넓이도 같으려면 밑변도 같아야겠지. 밑변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다? A를 지나면서 BC의 무슨 점을 지나겠구나? 중점을 지나겠구나. 그럼 BC의 중점은 더한 다음 반 나누는 거니까 1,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마이너스 2,4와 1,3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끝났지. 근데 꼭 이렇게만 돼 있는 건 아니야. 뭔 소리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상황 이제 볼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어. 이런 식으로 있는데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그린 거야. 아무렇게나 그렸더니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대. 그럼 어떻게 풀고? 당연히 이 선을 가지고 중선이라고 얘기하진 않아. 중선은 무조건 꼭지점을 지나야 돼.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아닌 경우에는 직접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직접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잘 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요 넓이를 구하는 게 쉬워? 요 넓이를 구하는 게 쉬워? 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쉽겠죠. 당연히. 왜? 얘는 우리가 아는 도형이 아니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구하는 게 쉬워? 전체를 구하는 게 쉬워? 전체를 구하는 게 더 쉽겠죠? 맞죠? 그러니까 직접 넓이를 구한다는 게 2등분이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 해서 풀하는 게 아니야. 직접 넓이를 구하라는 게. 분명히 이 중에 넓이를 구하기 어려운 애가 섞여 있을 거야. 그럼 걔 구하지 마. 어떻게 구하면 돼? 내가 얘를 뭐 스몰 s라고 부르고 이 전체를 라지 s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등분이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작은 넓이의 2배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전체 구하는 거 쉽고 작은 넓이 구하는 거 쉽다며. 근데 이 사각형 구하는 건 어렵다며. 너네가 보면 알잖아. 왜 어려워?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얘가 만약에 뭐 사다리꼴이면 구하기 쉽겠지. 그럼 그냥 갖다라고 두고 풀면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상황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자? 전체를 구하고 작은 넓이를 구해서 2배 쓸 때 같다. 또는 2분의 1을 쓸 때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 논리는 어디서도 적용이 되느냐?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이건 뭐야? 평행사변형이 아닌 사각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어. 뭐 그냥 무작정 나오는 건 아닐 거니까 사다리꼴을 기준으로 볼까요? 뭐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있어. 내가 얘를 이렇게 쪼갠 거야. 이렇게 쪼갠 거야. 그런데 위의 넓이와 아래 넓이가 같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위의 거와 아래 거 중에 구하기 쉬운 게 하나는 있다고. 응? 그럼 너네가 봤을 때 위에 게 쉬워, 아래 게 쉬워? 보면 사실 얘는 뭐 비슷비슷하죠. 모양이 자체가. 먼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크게 상관은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얘 하나 구하고 일단 뭐를 구하는 게 쉽다고? 전체 구하는 거 쉽다고. 그럼 똑같이 가면 된다고. 규칙이 없을 때는. 얘가 우리가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1을 배워요. 미적분 1 때 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 당연히 우리가 뭐 도형을 구해야 돼.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야 돼. 근데 구하는 게 어려워. 그러니까 다른 대체제를 찾겠다는 거야. 대체제를. 그게 전체 넓이라는 거죠. 알겠죠? 두 조각 각 다 구한 다음에 같다라고 둬도 되지만 전체가 구하기가 쉬우면 전체를 구해서 절반으로 자르면 되는 거죠. 알겠죠? 뒤에서 나올 애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평행사변형, 뭐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다 똑같은 건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이 있어.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을 내가 반으로 쪼갤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이에요. 삼각형인 경우에는 중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삼각형을 이등분하는 상황은 중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한 개밖에 없어. 무조건이야. 뭐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만 해요. 대각선의 교점이 뭐였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그냥 말 그대로 대각선 이렇게 두 개 그리면 돼. 대각선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다. 그럼 대각선의 교점은 얘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 얘를 지나기만 하면 돼. 이등분합니다. 이등분해요.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이. 이해됐니?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은 뭐야?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은 곧 대각선의 중점이 돼요. 그래서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면 무조건 이등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이등분하는 직선을 찾아라. 중점 찾아서 대입하시면 돼요. 이해돼?
괜찮니? 이런 식으로 성질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72번. 마름모네. 맞죠? 얘를 2등분 하겠대요. 그럼 무조건 뭘 지나? 무조건 요 점 지나는 거야. 가운데 있는 점. 맞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3,2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를 지나면서 A가 아니라 마이너스 1,1이네요.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얘를 지나래.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요 직선 찾으라는 거예요. 직선의 반지를 구할 수 있죠. 두 점 다 구한 거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걸 알아둬야 문제를 풀겠지. 마름모도 결국 평행사변이니까 어떻게 한다? 대각선의 중점 구해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직선이 이 직사각형을 2등분 하더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대각선 그어. 그 다음 뭐 찾아? 중점 찾아. 대각선이 뭐야? 얘는 1,4와 5,2야. 중점 뭐야 그러면? 다음에 6,6이니까 3,3이 중점이야. 그럼 저 직선을 무조건 뭘 지나? 3,3을 무조건 지나야 돼. 대입하면 답이죠.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뭐 수학이 당연히 암기 과목은 아니야. 근데 기본적인 개념이랑 기본적인 성질들은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숙제 39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39번까지 해오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뒤에 쭉 넘어가서 연습 문제 펴보세요. 연습 문제. 항상 얘기하는 거 연습 문제를 한 번에 풀려고 그러면 숙제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거 체크하세요. 82번, 83번, 그다음 84, 85, 86까지 푸시고요. 그 다음 스텝 2로 넘어가셔서 스텝 2에서는 스텝 2는 다음 시간에 풉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들이 꽤 있어서 푸시고 그 다음에 숙제 프린트 받아야죠. 숙제 프린트